우리나라에서 나는 메트로폴리탄 미술관의 경비원입니다. 라는 제목으로 발간된 이 책의 원제는 All the Beauty in the World입니다. 안녕하세요. 렌토입니다. 오늘 들고 온 이 책은 교보문고 종합 베스트셀러에 올라와 있는 책인데요. 저자는 패트릭 브링리이고요. 이 책이 그의 첫 저서입니다. 책을 열었을 때 첫 장을 우리는 책날개라고 하는데요. 오늘은 닭날개 대신에 책날개 하나를 여러분께 읽어드리겠습니다. 저자는 패트릭 브링리. 대학 졸업 후 뉴요크에서 사회생활을 시작했다. 뉴욕 한복판 엠파이어 스테이트 빌딩이 보이는 사무실에서 승승장구를 꿈꾸며 커리어를 쌓아가던 어느 날 암으로 투병하던 친형이 세상을 떠나는 비극을 겪는다. 이를 계기로 아무것도 할 수 없을 것 같은 지독한 무력감에 빠진 끝에 세상에서 가장 아름다운 공간에서 가장 단순한 일을 하며 스스로를 놓아두기로 마음먹는다. 그렇게 2008년 가을 뉴욕 메트로폴리탄 미술관의 경비원으로 두 번째 인생을 시작한 저자는 매일 다른 전시실에서 최소 8시간씩 조용히 서서 수천 년의 시간이 담긴 고대 유물과 건축물들 그리고 거장들이 남긴 경이로운 예술 작품들과 마주하는 특권을 누리게 된다. 동시에 미술관을 찾는 각양각색의 관광객들을 관찰하고 푸른 제복 아래 저마다 사연을 지닌 동료 경비원들과 연대하며 차츰 삶과 죽음, 일상과 예술의 의미를 하나씩 발견해 나간다. 나는 메트로폴리탄 미술관의 경비원입니다는 가족의 죽음으로 고통 속에 웅크리고 있던 한 남자가 미술관에서 10년이라는 시간을 보내며 슬픔을 극복하고 다시 세상으로 나아갈 용기를 얻는 여정을 섬세하게 그려냈다. 이 책은 저자의 첫 저서로 출간 전부터 영미권 유수 언론과 독자들에게 인생과 예술에 대한 눈부시게 아름다운 이야기라는 찬사를 받으며 10주 연속 아마존 베스트셀러에 올랐다. 2018년 10년간 일한 메트로폴리탄 미술관을 떠나 뉴욕 도보 여행 가이드로 일했고 첫 책으로 화려하게 서점가에 데뷔했다. 현재는 브루클린 선셋파크에서 사랑스러운 아내 그리고 두 아이와 함께 살고 있다. 저자는 그렇게 고요하게 미술관의 경비원으로 적어도 하루 8시간씩 이상씩을 서 있는데요. 거기 일하는 인원들이 2,000명 정도이고 경비원은 대략 500여 명 정도였던 것으로 기억합니다. 저자의 섬세한 시선으로 보여주는 통찰은 예술을 어떻게 바라보아야 하는지를 가르쳐 줍니다. 이 책은 뉴욕의 한복판에 있는 매트의 큰 미술관에서 태어난 책인데요. 페이지마다 미술관의 작품 앞에 서 있는 느낌을 받습니다. 좋은 책은 그 어떤 책과도 구별되는 자기만의 독특한 개성과 문체 그리고 스토리가 있어야 하는데요. 이 책은 그 세 가지를 다 가지고 있습니다. 저자가 10년간 일하던 메트로폴리탄 미술관을 떠나기로 한 배경에는 그가 더 이상 예전처럼 온전히 미술이나 예술을 감탄과 아름다움으로만 바라보지 않았다는 것, 거기 집중하지 않는다는 것, 소소한 밖의 세상에 자신의 생각이 가 있다는 걸 알게 되면서입니다. 결혼 후에 태어난 두 아이가 걸어 다니고 역동적이며 너무나 아름다운 삶의 하모니를 만들어내기에 미술관 경비원으로서 받은 그 모든 치유를 끝내고 이제 진정한 세상 속으로 나옵니다. 예술에 계속 심취하지 못하는 자신을 깨닫고서 진정한 세상, 소음의 세상, 그리 아름답지도 그리 예술화되지도 못한 세상으로 나오는 게 경비원으로 있었던 시간을 더 아름답게 느끼게 합니다. 모두 13장으로 구성된 이야기 가운데 신입 때 만났던 미술품 이야기, 미술관의 분위기, 관객들의 분위기, 관객들과의 소통, 함께 근무하던 푸른색 제복의 동료들 이야기들, 다시 예술 이야기, 형 이야기,
결혼 후 태어난 아기 돌보는 이야기 등 다양한 이야기가 섞여 있는데요. 이제 저자가 새로운 일자리를 구해두고서 마지막 근무를 하는 날, 이 책의 13장, 옛 거장의 전시관에서 자신이 마음에 드는 한 작품을 찍어서 이야기하는 곳으로 가겠습니다. 페이지 317입니다. 내가 제일로 필요로 하는 그림은 15세기 이탈리아 수사 프라 안젤리코의 십자가에 못 박힌 예수라는 결론을 내린다. 이 그림을 좋아하는 이유는 부분적으로 내가 가진 편견 때문이기도 하다. 나는 오래된 작품이 좋다. 단단한 나무판 위에 입혀진 템페라의 느낌도, 자디잘개 금이간 금박 아래로 붉은 진흙 베이스가 살짝 얼굴을 내미는 것도 좋다. 옛 기독교 예술품과 거기에 깃든 빛을 발할 정도로 선명한 슬픔이 좋다. 너무도 고통스럽지만 이 그림이 톰을 생각하게 만드는 것이 좋다. 예수의 몸은 태풍에 요동치는 배의 돛배에 못 박힌 것처럼 보인다. 그를 중심으로 나머지 세상이 흔들리며 돌아가고 있는 듯하다. 우아하면서도 부서진 몸은 뻔한 사실을 다시 상기시킨다. 우리가 죽을 수밖에 없는 운명이라는 것, 고통 속의 용기는 아름답다는 것, 상실은 사랑과 탄식을 자극한다는 사실 말이다. 그림의 이런 부분은 성스러운 기능을 수행해서 우리가 이미 밀접하게 알고 있으면서도 불가해한 것으로 가닿게 해준다. 그러나 안젤리코 수사가 묘사한 것은 예수의 몸뿐이 아니라 그의 십자가의 발치에 뒤죽박죽으로 모여있는 구경꾼 한 무리를 상상했다. 옷을 잘 갖춰 입은 사람, 말을 타고 있는 사람 등등 꽤 많은 구경꾼들의 얼굴에는 놀라우리만치 다양한 반응과 감정들이 떠올라 있다. 침통해하는 사람들, 호기심을 느끼는 사람들, 지루해하는 사람들, 심지어 다른 곳에 신경이 팔려있는 사람들도 있다. 옛 거장들의 그림에서 자주 보이는 리얼리즘이다. W.H. 오든의 시에도 나와 있듯 끔찍한 순교가 벌어지는 와중에도 어떤 사람들은 음식을 먹고 창문을 열고 별 생각 없이 그 옆을 걸어간다. 나는 사람들이 몰려있는 가운데 부분이 혼란스러운 일상생활을 제대로 표현했다고 생각한다. 디테일로 가득하고 모순적이고 가끔은 지루하고 가끔은 숨막히게 아름다운 일상. 아무리 중차대한 순간이라 하더라도, 아무리 기저에 깔린 신비로움이 숭고하다 할지라도 복잡한 세상은 멈추지 않고 계속해서 돌아간다. 우리는 삶을 살아가야 하고 삶은 우리를 내버려 두지 않는다. 마지막으로 그림 하단이 있다. 그곳에서 그림의 톤은 다시 한번 변화한다. 거기에는 슬픔에 겨워 쓰러진 어머니를 돌보는 연민 가득한 사람들이 있다. 수동적인 구경꾼들과 달리 그들의 마음은 같은 방향, 즉 선행으로 향하고 있다. 그림의 이 마지막 부분은 따르고 싶은 모범이다. 내 앞에 펼쳐진 삶에서 나를 필요로 하고 내가 필요한 경우들이 있을 것이다. 내가 할 수 있는 최선을 다하고 다른 이들도 나를 위해 그렇게 해줄 것이라는 게 나의 희망이다. 이제 형은 세상에 없다. 나는 그 상실을 느낀다. 형은 그림에서 성모 마리아를 돌보기 위해 정신을 바짝 차린 채 몸을 굽히고 있는 칭찬받아 마땅한 현실적인 사람들 중 하나일 것이다. 하지만 내 마음 속에는 지금도 형의 초상화, 티치아노가 그린 듯한 밝고 솔직한 형의 얼굴이 선명하게 살아있고 그 모습에서 나는 위안을 찾는다. 이 그림이라면 확실히 내가 매트 바깥으로 품고 나갈 수 있을 것이다. 저는 저자가 이 작품을 하나 품고서요, 마음에 깊이 품고서 세상 밖에 나가서 아주 잘 살아줄 것을 기대합니다.
여러분과 함께한 나는 메트로폴리탄 미술관의 경비원입니다. 시간이 되신다면 꼭 책으로 한번 접해보시기 바랍니다. 지금까지 영상이 좋으셨다면 좋아요와 구독으로 함께 해주시고요. 렌토의 책방에서 이벤트 진행하고 있습니다. 고정 댓글에 써놓을게요. 많은 참여 부탁드립니다. 늘 건강하세요. 감사합니다.